네, 주식시장 상황 알아보고 또 자산 전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장보윤 PB와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 네, 그렇습니다. KDB 대우증권 WM클래스 역삼역의 장보윤 PB님 함께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그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더 오르면 좋겠지만 펀드 가입하신 분들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몇 년간 이제 마이너스 때문에 소갈이 하시다가 네. 이제 본전 넘어서니까 이제 해지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우리 PB님 그 역삼역 지점에 계시는데 그쪽 네. 강남 쪽 분위기는 좀 어떠세요? 예, 강남 쪽 분위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속속이었었던 중국 펀드라든가 또 뭐 브릭스 펀드라든가 또 국내 펀드 역시 지금 2,000포인트 넘었고 글로벌 시장이 좋으니까 이제 거의 원금이 됐거나 또는 아직 마이너스 한 20%지만 예전 펀드들이 뭐 마이너스 40%까지 이루어 봤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 펀드들 해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수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일단 국내에서는 벌써 3.8조라니까 거의 4조에 육박하는 돈이 국내형 펀드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신흥국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거의 1조가 넘는 돈이 여전히 매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다른 데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브릭스 이쪽으로도 빠르게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아닌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기회복이 보이는 곳들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근에 요즘 펀드 해지하시기 바빴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면 수급적으로도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매도 자체는 사실은 펀드의 매도이지 보통 이제 개인들의 그런 매도 요청이 오다 보니까 그 매도 요청들 때문에 계속 기관도 매도하고 개인도 매도하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펀드 해지 요구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 PB님께서는 어떤 조언 주로 해주시나요? 예. 펀드를 해지할 때는 그 나라를 그러니까 종목을 보듯이 그 나라에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지 또는 정말 지금부터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흐름을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또한 이 펀드 해지하는 것이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펀드를 해지해서 1년이나 2년 사이 정도 그 리밸런싱을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떤 펀드를 좀 해지를 하고 어떤 펀드들을 유입을 할까 고민을 해보면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는 그런 큰 물줄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나 인도네시아, 태국 이쪽으로는 자금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빨리 빠져나가는 사람이 유리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는 펀드를 해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힘들었다가 좋아지는 그런 쪽들은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국내 펀드들에 대해서도 되게 문의가 많으신데요. 그동안 또 물렸었던 그 펀드들 빨리들 해지하시는데 펀드를 해지하시는 건 좋지만 그냥 다르게 해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인덱스 펀드라든가 또는 다른 여타 앞으로 유망한 펀드들은 그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반적인 다른 그냥 펀드를 마구잡이로 해지하셨다가는 나중에 좀 지수가 올라오면서 낭패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보유하신 펀드를 진단받으시면서 또 리밸런싱 해가시면서 그 바꿔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펀드를 해지해서 다 현금으로만 갖고 있으면 손해본 거는 또 많이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반드시 꼭 다른 상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000포인트 지금 이제 돌파해서 안착해서 다시 여기서부터 딛고 가느냐, 네. 아니면 이게 박스권에 꼭지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많은데요. 과거의 추세를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 한국 증시가 2,000포인트 돌파한 그런 시점이 뭐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이번에 2,000포인트가 넘었으니 이제 또 꼭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펀드 해지도 많이 하시고 또 주식을 또 많이 접으려고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장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주식은 못 하겠으면 원금 보장 플러스 알파 되는 상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지수가 거의 한 100포인트가 올라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으신데 네. 사실은 지금 시장을 좀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를 살펴보시면 과거에 외국인들이 2004년도 그러니까 1,000포인트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 매수만 했어요. 하다가 그 2004년도 지나가면서 2005년, 2006년, 2007년 펀드가 활성화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면 3년 동안의 주가가 상당히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그런 신기록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2004년도와 좀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분명히 그 6월 달까지 거의 10조에 달하는 돈을 매도를 했는데요. 그 주식을 매도했던 걸 불과 3, 4개월 만에 매수를 더 전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7, 8, 9월 달에 그 6월 달에 팔았던 그 10조를 다 사고도 10월 달에 매수한 금액이 거의 5조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15조 가량을 지금 현재 단 4개월 동안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빨리 사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2004년도 초반 또는 2008년도 초반처럼 주식을 빠르게 채워가고 있고 지금이 저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들어온 시점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3, 4개월 동안 들어온 시점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게 9월하고 10월입니다. 근데 그때 평균을 보면 지수가 1960에서 2050포인트 사이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환율을 보면은 1100원에서 1080원 사이에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90원 정도의 환율이 있을 텐데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외국인들은 15조라는 돈을 정말 불과 몇 개월 만에 매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손해보고 나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지수를 올리던가 또 하나는 환율이 내려가던가 그래서 지수 차익으로 먹던가 아니면 환 차익으로 먹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1,050원에서 더 이상 외국인들이 매수를 잘 안 하는 이유가 1,050원에서는 1,050원 딱 되는 순간 9시 뉴스에 바로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정부에서 환에 대해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다. 네. 또 1,050원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 다 죽는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환에 대한 개입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말았던 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온 지수대와 환율대를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어떠한 방향이든지 움직이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시장 자체가 단순하게 정말 10% 뭐 100포인트, 50포인트만 오르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샀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은 아직까지는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주식형 관련된 상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위험자산 쪽으로 어느 정도 편중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게 2004년도처럼 한 3, 4년씩 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기간은 되게 짧아졌다고 봅니다. 그 기간을 보고 있는 시점은 내년에 이제 아마 하반기 후반이나 그 2015년 초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위험자산에서 다시 안전자산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이런 리스크를 좀 즐기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 나도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반드시 종목을 사지 않아도 이 베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펀드 투자 뭐 보편화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코덱스 레버리지나 킨덱스 레버리지 같은 이런 주식을 가지고 만든 ETF로 만든 그 종목이라든가 또는 이걸로 가지고 다시 상품을 만들 랩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셔도 좋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현대 로템이라든가 이런 공모주 기업들이 활기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그와 관련된 공모주와 관련된 사모펀드 같은 것도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접 투자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투자들을 활용해서 뭐 자산의 뭐 대부분이다 이거는 좀 불가능하고요. 한 10% 정도는 이렇게 리스크한 상품으로서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끝으로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떤 종목들에 아니면 어떤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예,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을 준비하는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 1년을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업종으로는 최근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조선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주는 2008년도까지 좋았다가 그동안 중국의 그런 저가 수주들이 많았는데요. 중국의 그 조선 업종들이 110개에서 27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구조조정이 되면서 한국의 수혜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실적 그 어닝을 한번 보면은 내년 컨센서스가 대부분의 그 조선 업종들이 50%에서 100% 이상 실적 성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오바마를 통한 대체 에너지의 활성화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와 대체 에너지를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세상을 바꾸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그런 측면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투자 아이디어로 해서 내 세상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런 주식과 관련된 것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모주 관련해서 사모펀드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직접으로 공모 투자하실 수 있지만 공모주를 활용한 직접 투자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1월 26일 날 저희 그 센터에서 네. 올해 작가상을 받은 공성훈 작가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미술 전시회와 함께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하면서 이 그 공모주를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는
그런 포럼 하나 가지려고 하는데요. 관심 가지신 분들 혹시 참석해 주셔서 많이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 세장을 제가 전제로 한 그런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KDB 대우증권 WM클래스 역삼역의 장보윤 PB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